요즘 AI 정말 어마어마한 계산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제미니 같은 최첨단 모델은 대체 뭘로 돌리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엔진, 구글의 비밀병기라고 할 수 있는 TPU, 텐서 처리 장치에 대해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보이시나요? 1조가 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최신 AI 모델이 다뤄야 하는 파라미터, 그러니까 변수 개수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가 지금 마주한 문제의 스케일이 바로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커지니까요. 예전에 쓰던 일반 컴퓨터 칩으로는 이제 어림도 없는 거죠. 뭐랄까, 아예 AI만을 위한 AI에 의해 만들어진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두뇌가 필요해진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쓰는 CPU는요, 아주 복잡한 일을 하나씩 처리하는 숙련된 장인 같아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로 유명한 GPU는 수천 명이 동시에 일하는 작업장 팀 같은 느낌이죠. 근데 TPU는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딱 한 가지 목표, 그러니까 AI가 제일 많이 하는 행렬 계산, 이걸 미친 듯이 빨리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용 조립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PU가 이렇게 효율적인 이유, 그 핵심에는 바로 시스톨릭 배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천 개의 아주 작은 계산기들이 바둑판처럼 쫙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데이터가 이 바둑판 위를 심장이 뛰는 것처럼 리드미컬하게 착착착 지나가면서 계산이 다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데이터를 가지러 메모리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컴퓨터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고질적인 문제, 폰 노이만 병목 현상을 그냥 박살내버린 혁신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칩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대체 무슨 비결이 있길래 TPU가 이렇게 빠른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bfloat 16이라는 겁니다. 구글 브레인 팀에서 만든 건데요. 일종의 새로운 숫자 표현 방식이에요. 신경망에 딱 맞게 최적화된 뭐랄까 더 간단한 숫자 언어 같은 거죠. 기존에 쓰던 32비트 숫자의 넓은 표현 범위는 그대로 가져오면서 정밀도는 살짝 낮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메모리는 확 줄고 계산 속도는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빨라진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B슬로트 16가 얼마나 똑똑한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여기 지수 비트를 한번 보세요. 표준인 FP32랑 똑같이 8비트죠. 이게 핵심입니다. 신경망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숫자의 범위, 즉 다이나믹 레인지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뜻이거든요. 정밀도는 좀 희생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포기하지 않은 거죠. 정말 영리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납니다. 이 B플롯 16 덕분에 계산을 수행하는 하드웨어 곱셈기 크기가요, 물리적으로 무려 8배나 작아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똑같은 칩 크기에 8배 더 많은 계산기를 우겨 넣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지금까지는 칩 하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줌 아웃해서 구글이 이 강력한 칩을 수천 수만 개씩 어떻게 연결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슈퍼컴퓨터를 만드는지 그 스케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이 확장하는 방식은 아주 체계적이에요. 마치 레고 블록을 쌓는 것 같달까요? 일단 기본 블록인 칩이 있고요. 이걸 64개 묶어서 큐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큐브들을 관 케이블 스위치로 연결해서 더 큰 단위인 포드를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이 포드들을 또 모아서 거대한 슈퍼포드라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을 완성하는 거죠. 정말 깔끔하죠? 상상이 되시나요? TPU V5P 포드 하나예요. 칩이 무려 8,960개가 들어갑니다. 8,960개요. 이 칩들이 전부 하나처럼, 마치 하나의 거대한 두뇌처럼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성능 향상은 또 얼마나 대단한지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이미 엄청나게 빨랐던 이전 버전 V4보다 최신 V5P는요, LLM 훈련 속도가 무려 2.8배나 더 빠릅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빨라진 거예요. 발전 속도가 정말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엔진이 있어도 그걸 제대로 컨트롤할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일 뿐이잖아요.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청난 힘을 100% 끌어낼 똑똑한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하죠.
여기 레딧에 올라온 한 개발자의 말이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쿠다에서 잭스로 넘어가는 건데 이건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 말이 뭐냐면요. 결국 하드웨어를 뭘 쓰느냐만큼이나 그걸 다루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구글의 핵심 철학, 공동 설계, 즉 코디자인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드웨어 만드는 팀이랑 소프트웨어 만드는 팀이 처음부터 그냥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칩을 설계할 때부터 이 칩은 이런 소프트웨어랑 같이 돌릴 거야 라고 정해놓고 서로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 구조를 보면요. 참 잘 만들어졌어요. 일단 개발자들은 JAX나 파이토치 같이 익숙한 걸로 편하게 코드를 짜요. 그럼 XLA라는 컴파일러가 이걸 받아서 TPU에 딱 맞게 가장 효율적인 기계어로 알아서 착착 번역하고 최적화해 줍니다. 이걸로도 충분하지만 나는 정말 성능을 극한까지 뽑아내고 싶다 하는 전문가들을 위해서 팔라스라는 도구도 있어요. 이걸 쓰면 하드웨어의 성능을 정말 한 방울도 남김없이 쥐어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다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이건 더 이상 그냥 칩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통합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 탄생하는 거죠. 구글이 부르는 이름은 바로 AI 하이퍼 컴퓨터입니다. 열을 식히기 위한 액체 냉각 시스템까지 갖춘 하드웨어, 그리고 JX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맥스텍스트 같은 통합 프레임워크까지 이 모든 게 처음부터 하나처럼 움직이도록 설계된 그야말로 AI를 위한 통합 시스템인 거예요. 어떤 규모의 작업이든 그냥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구글 딥마인드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제프 딘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TPU는 제미니 같은 최첨단 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우리 회사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다 라고요.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자, 오늘 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 수준의 지능, 즉 AGI를 향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렇게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걸 직접 만들고 최적화하는 방식이 과연 승리를 위한 궁극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